네, 조국혁신당 강경숙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2년 동안 경기도교육청 또 열심히 잘 이끌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네, 먼저 명태균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성 한번 들려주시죠. 자, 이 내용은 그 14일 제가 보고 분석해 준 사람이 단 한 명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추천해 준. 그 경기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 이력서 누가 본지 알아요? 저예요. 비서실장 했다며. 그러면 그 사람이 호불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이력서 보고 그거 한 사람이 저라니까. 자, 이 내용은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시청자들이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네. 그 교육감 선거 때 그 명태균 씨가 교육감의 이력서를 봤다고 했는데 선거 나가기 전에 이력서를 명태균 씨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선 명태균 씨가 왜 그런 발언을 뜬금없이 이해아니요로 했는지 해주세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내외나 인수위에 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합니까? 네, 없습니다. 네. 안 줬는데 왜 그렇게 고발하지 않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를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력서를 봤다는 건 이력서는 그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고 그래서 어떤 이력서를 봤다는 건지 아니 확인할 직접 수 여기서 없고요. 봤다고 하잖아요. 예, 확인할 수 없고. 네네.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이력서를 네네. 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전 정확히 아니 추천을 모르겠습니다. 했고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추천을 받은 적도 없고 있습니다. 누구와 의논한 적도 이거 없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와 분명하게 의논한 하셔야 적도 됩니다. 없습니다. 네. 네. 지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등록 전까지 윤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 고문이셨죠. 네, 인수위 특별 고문으로 보십시오. 있었습니다. 여기 교육은요. 그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 점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굉장히 특정 당하고 바로 직전까지 특별 고문이셨어요. 근데 당하고 그런데- 고문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당은 2016년에 저는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당적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출마 자격이 그래서 있었던 거고요. 좋습니다. 네, 다만 좋습니다. 이제 선거 때 제가 정책과 관련한 무슨 이런 일을 좀 하자 해서 저도 이 당원은 아니지만 정책과 관련된 일에 이렇게 좀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도 지난 15일 화요일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 건으로. 예. 그런데 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증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건 조사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도 오전에 아까 이전번에 의원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하겠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의 폐기도서 관련한 질의입니다. 왼쪽이 밀로의 비너스고요. 오른쪽이 미켈란젤로의 그 다비드지 않습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이런 조각상을 못 보게 하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 작품과 같이 그 SNS에 그 교육감님의 말씀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네.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때문인데요. 그 이문열 작가께서 이제 국민의힘에 또 많이 조언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채식주의자고요. 저 오른쪽이 그 카프카 작품인데요. 이 카프카 작품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찬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성이나 어떤 그 몸에 관한 그런 대목들이 훨씬 카프카에 많은데 이제 굉장히 찬사를 많이 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책을 아까도 이제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7개 교육청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봤거든요. 근데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전혀 해당이 없다 그러는데 경기도 교육청만 유독 공문을 3번이나 내려 보내셨고 붙임 파일을 7개를 보내셨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근데 아까 이렇게 답변이 학교에 따라 상의하고 학교 내부 의사결정으로 폐기도서를 심의한 후에 처리한다. 그러니 도서심의위원회 권한에 있다.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학교의 권한을 중시한다는 표현이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폐기 목록에 폐기도서 목록을 이렇게 일일이 다 하면서 수합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수합을 해가지고 도서 폐기 목록을 또 거두신 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학교에 제 말씀 들어보시죠. 자율적인 책임을 주신다면서요. 제 말씀 들어보시죠. 앞뒤가 이 다르죠? 폐기도서 목록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어느 이 전 그 국회에서 어느 의원님의 요청으로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취합한 이걸 예를 들어서 뭘 폐기했느냐고 확인하는 이 목록이 아닌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에서 무슨 이거를 폐기해라 말라 하는 얘기는 할 수도 없고 자, 권한도 안 그러면 됩니다. 그 판단은 다만 국민들이 하실 교육적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주의하는 슬라이드 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주세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공문입니다. 하라 마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성교육 도서 처리 결과 도서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23년 11월 6일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 공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앞에 의원님께서 3번을 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는 11월 15일인데요. 심각한 경우에 폐기 가능.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 공문은 24년 2월 21일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역 내에 학교의 성교육 도서 선정 시 유의 안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4개월 사이에 3번씩이나 공문을 보내놓고 폐기 목록까지 수합해 하신 건데 아까부터 계속 그러셨어요. 그 공무원들이 너무나 수직적인 문화에 의해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그러셨는데 교육감님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없으신 얘기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어떤 책인지 혹시 아세요, 교육감님? 읽어보지는 못한 책이네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그 아마 우리 네, 채식주의자뿐만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심달련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한중일 공동으로 기획한 평화 그림책입니다.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될 역사의 어떤 아픈 진실을 기록한 것이죠. 이런 책 모두가 다 폐기가 된 것이에요. 경기도 교육청만 오로지 그런 조사를 했고요. 폐기하도록 하는 그런 공문을 3번이나 내려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딥페이크도 그렇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이 사실은 성교육의 정말 이 필요성을 절감하는 그런 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전부 이런 성과 관련된 이런 범죄들이 많아서 학교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이 성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이었고 그래서 혹시 도서관에 그런 책들이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볼 경우에는 적절한 독서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환기 차원에서 그렇게 보낸 거고. 근데 그러면 이 예, 책도 그렇습니다. 꽃할머니란 책도 성유해 도서입니까? 아니, 그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이것은 성유해 도서다 하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근데 이런 학교에서 것까지 모두 다 함께 부모님들께서 폐기 처리된 목록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감님. 부모님들하고 아까 정으로 의원님께서도 예. 그만하세요. 정으로 의원님께서도 아까 여러 가지 책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아요. 자꾸 공무원들 핑계대지 마세요. 지금 보니까 한강 그 작가의 작품을 안양시를 포함해서 여러 공공기관에서 작품도 하고 전시 중이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혹시 학교 도서관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은 뭐 지금 그건 단계에서 아니신가요?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신가요? 예.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노벨 문학상의 이런 국민적인 큰 쾌거인데 이거를 네. 어떻게 전시하거나 알리실 생각은 바로 없으신가요? 그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책을 전시하고 저런 책을 폐기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심의위원회가 교육감님, 도서심의위원회가 권한이 경기도교육청은요 있습니다. 전국의 최대 교육 공공기관입니다. 아세요? 네, 지금 자, 말씀. 학교 수가요 2,563개고요. 학생 수가 163만입니다. 그리고 교원 수는 12만 9천 명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국가 차원의 큰 쾌거를 최대의 공공기관인 경기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함께 알리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태희 교육감님 다시 이제 교육 전문직 전형 관련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 18일 날 교육 전문직 선발 방식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보시면 16일 날 서울교육감 선거를 했고요. 17일 날 목요일 날 이거 직접 발표하시고 그 다음 날 바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교육청 TF팀에서는 저기 온라인 그 기획 차원에서 어떤 그 지필고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는 지필고사를 빼겠다고 하신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시게 되었나요? 배경이나 어떤 이렇게 작동 기제를 좀 아세요? 작동 방식을? 이렇게 하신 이유. 이것은 제가 취임하면서 계속
우리 전문직을 필기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뽑아서 뭐 학원에서 문제가 유출되느니 협의가 되느니 어느 학원을 다녀야 이 경기도는 장학관 장학사를 할 수 있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학관 장학사가 경기도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데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해야 이게 되느냐. 이건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1년여 이상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낸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그 점은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것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요. 교육장 마음대로 장학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그것은 오해십니다. 그건 교육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추천권자는 교육장이지만 교육장이 그 위원회와 협의해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내부 인원과 외부 인원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건 추천권입니다. 추천권. 그리고 일반 공모를 할 수 있고 교육장이 열심히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의원님인데요. 저희가 오전 주 질의는 12시 반까지 하고 정회했다가 14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김준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네. 저 이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사실 서울시 교육청의 이 교육감님은요. 선출직이에요. 선출직.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이 선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입후보를 한 것이고요. 보수도 이루지 못했던 3회에 세 차례에 걸쳤던 단일화를 이루어서 뽑히신 분이에요. 근데 20%가 됐다 안 됐다 무슨 자격이 된다 안 된다 무슨 이력을 쭉 보면서 이거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발언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으세요. 서울시민이 뽑았고 그 선출된 것들에 대한 행위를 무시하는 발언이십니다. 네. 웃지 마세요. 웃지 말라고 하면서. 네,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시간을 좀 절약해 가면서 세계 교육청에 대한 여러 교육에 대한 안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하셔야 됩니까? 네, 정성우 의원님. 네, 임태희 교육감님. 장학사 등 전문직을 뽑는 교육지원청의 추천 전형이 제가 아까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네. 공모 전형이 있었는데 교육감님께서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하는 다음 날 네. 추천 전형이라는 걸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지필을 폐지하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그 지역의 교육장이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고 교육청의 충성도를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 20년 전으로 거의 회귀하는 것인데요. 그 지역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평가 방식을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라고 분명 그러시겠지만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정해놓고 어떤 면에서는 기준을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1차에서 추천만 하면은 이제 통과가 되는 이런 제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 교육장들도 다 지역에서의 선생님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다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오로지 교육장이 그냥 예를 들어서 아끼거나 어떤 의중에 둔 사람을 이렇게 딱 추천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좀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 할 때 교육장이 이게 이제 반은 내부, 50%는 내부, 50%는 외부 이렇게 되는데 교육장이 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보셔야 될 거예요. 하겠습니다. 굉장히 나이브하시면 안 됩니다. 인사에 지적해 주신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매간 매직이 되거나 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거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 근데 이제 교육감님께서 이거를 발표하신 게 하필 또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다음 날이셔가지고 지필 시험을 폐지하는 것으로 주목을 받으려고 하나 아니면 이 다음에 교육감님을 또 나오려고 그러시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의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1년 이상 전부터 검토를 하고 마침 저희들이 장학사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는 공유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이미 우리 장학사 장학관들에게 공표가 되니까
그 다음날 언론에 어쨌든 이 문제는 공고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더 이상 장학사 장학관 되려고 학원을 찾는 일은 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아니요.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전형이 하나가 늘어나면은요, 컨설팅을 대가로 돈을 더 받는 사교육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교육감님. 이거는 또 하나의 전형이 생겨난 것이니까요. 학원가에는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컨설팅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드린 여러 가지 매간매직이나 이런 말씀,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 원안을 고수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것을 한 번 더 숙고해서 수정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저는 이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발표했고 그게 많은 토의를 이게 거쳐서 만든 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정 일단- 보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단 시행하면서 원안대로 고수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발표한 대로 수정하지 할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특별히 현재 시행해보지 않고 수정할 이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오히려 사교육을 방지하겠다고 했는 거지만 실은 컨설팅, 뭐 포트폴리오, 성장 포트폴리오라든지 교직생의 기술서라든지 더 많이 활동 계획서라든지 더 많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제가 분명하게 매간매직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럼 원안대로 매간 하시겠습니까? 매직은 수정해서 제출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땐 매간매직은 저희 교육가족을 매우 저는 그 모욕적인 아마 그럴 수 있는, 아까도 모욕적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무슨 솔직히 범죄가 얘기해서 우리 좋다고요? 교육장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간매직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건요, 저는 굉장히 연기 교육과정 보수적으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소지를 예.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이 교육감님의 차단하기 의무세요.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자, 구성한 그러면 것이고 제가 그래서 분명하게- 이거를 시행도 안 해보고 고치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제가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점을 수긍하기 말씀드리지 어렵다는 않습니까? 예? 우려되는 점에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우려되는 점, 저도 동의하는 점이 있다고 해서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구성이 되도록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은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교육청 믿고 조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이 뒤에 만약에 뭐 소송이 붙거나 그러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서 예를 인사할 들어서 거는 굉장히 민감함이 많아요. 네, 교육감님 근데 어쨌건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제도는 더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많습니까? 지금 제도는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좋은 점수 받기 어렵다는 게 아니요. 지금 일들이 이게 있습니다. 생겨도 더 학원을 더 많이 다니게 됩니다. 저는 지표고사를 그렇게 폐지한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하셨고요. 어떤 유형의 학원이 자, 제가 생길지 시간이 모르겠는데. 없으니까 관련 보고를 의원실에다가 좀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어떻게 하실지. 다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AIDT에 관한 것인데요. 네. 오늘 아침 경기도만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한 교육단체가 했습니다. 사교육 업체 배불리기, 예산 낭비, 문제풀이형 학습지 패드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자회견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국회 이렇게 보고서들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EU가 여기 보시면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을 이제 국회 도서관에서 이 자료를 냈고요. 이 자료에 낸 거에 의하면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그 교육에 관한 한 AI는 고위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고위험. 교육 분야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제공자하고 배포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이제 사교육 제품을 공교육에다가 제공할 때는 그 제품 이름을 표시해야 되고 소스 코드도 공교육에 맞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포자는 서명이나 뭐 보안 서약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철저하게 검증이나 시스템 구축을 한 이후에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 역할은 검정만 하고 끝이 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검증이나 시스템의 구축이 없이 사교육에 넘어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자, AIDT의 이제 예산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것도 여기 국회에서 5일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AI 디지털 교과서의 총 구독료가 최대 6조 뭐 한 600억이 넘고요. 최소로 하게 되면 1조 9천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렇게 되면은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을 제가 이제 학생 그 규모로 나누어서 보니까 서울은 9,842억 원 정도, 경기는 1조 8천억 원 정도, 인천은 뭐 3,962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이것을 4년 동안에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본 거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 교육청에서 이게 감당 가능한지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인천, 경기, 서울 순으로요. 어떻게 예산 문제에 대해서 네, 예산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6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정도 사이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그건 나오지는 않은 거고요. 최대로 잡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한 6만 5천 원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해보면 인천은 한 이번 내년도에 198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뭐 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책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예요. 최소건, 최더건은 그 시나리오는 6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최소 예산이 있어요. 가능성입니다. 예산 이번 하반기에 인천은 2,600억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하는데도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 세수 감축에 따른 부분까지 이렇게 반영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운영 상황을.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부가 지금 아마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구독료가 될지도 지금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1조 8천억이라고 하면 아마 교육부도 이 금액으로는 이거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렇게 이 구독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이거는 실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보다도 많은 이 협상을 통해서 이 구독료가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경기도는 AI 디지털 교과서뿐만이 아니고 이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이미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AI 교육의 어떤 위험성 다 저희들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을 시키면서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지 사실은 수업은 주도를 교사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이 문제가 여러 수고를 덜어서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산 문제는 아마 상당히 이 금액보다는 아주 대폭 낮아진 수준으로 될 것으로 교육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AIDT 구독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저희 보고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료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12월 중에 발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 의원님이 추산하신 것보다는 조금 적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교육청에서 전반적인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부족이 너무 심각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사실 최대한으로 잡은 건 맞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최대 최소가 있어요. 그렇게 4년 동안 잡았을 때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이거 시도교육청에서 과연 담당이 가능한 건가, 감당 가능한가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시도를 돌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교육감님들 모두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1년 전에 비해서 5.4%가 늘어났거든요. 20년에 비교하면은 약 2만 명이 증가한 거라 그러는데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학교의 그 대상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기관은 거기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학교 급별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까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그 4명당 1명 그거는 유치원의 이야기고요. 초중등은 그러니까 초중등은 6명당 1개 특수학급이 1개고 7명당 1개예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이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학급의 인원이 많아도요, 과밀학급. 그래도 이것을 학급당 인원수를 초과해도 그 학급이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걸 의무화하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임교육감님 특수교육에 열정이 있으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말씀에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1인 1 사실은 보조교사에서 맨투맨으로 전부 이 케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도 그 특수교육의 자녀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국가가 케어하는 방식인데 경기도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아마 이 장애 문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학교의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교사 한 명이 여러 그 학생들을 동시에 이 교육하는 입장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좀 특별 관리가 필요한 행동을 할 경우에 그걸 교사가 하면서 미처 수업을 못해서 다른 수업이 전부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교사를 전부 특수교실에는 다 한 명씩 두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경기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특수교육에 나름 잔뼈가 굵었는데요. 보조교사보다는 사실 정식교사가 필요합니다. 정식교사도 같이 늘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그 인원 확충하고 슬라이드 있습니다. 보여주시면은요. 현재 10% 가까이 특수학교가 과밀학급인데요. 인천이 23.3%가 과밀이더라고요. 인천교육감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예, 아주 급격하게 우리 학생들이 늘어나서요. 특수학교를 4개를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2개는 교육부 중투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나머지 2개도 부평하고 미추홀구에 설립하기 위한 그런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특수학급 53개를 신증설할 그런 예정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공립 유치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국에서 최초로 유치원에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이건 이제 장애 학생들의 통학거리거든요. 보시면 그 1시간 이상 걸리고 2시간 이내에 걸리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서울은 165명, 인천 45, 경기 645명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서울의 경우에는요, 최대 통학거리가 18km입니다. 그러니까 장애 학생이 학교를 가려면 이 최대 거리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58km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은 35km예요.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도 힘든 이런 통학거리를 매일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 40%가 그 편도 1시간 가까이의 학교에 이제 가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그 인천교육감님께서 그 학교를 늘린다고 그러긴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효율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과 같은 병설 특수학교는 어떤지, 그리고 소규모 특수학교, 학교 복합시설 연계 특수학교 설립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 한번 말씀 듣고 싶은데요. 예, 인천에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병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특수학교, 또 지역사회 연계형 특수학교, 병설 특수학교, 특히 병설 특수학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노 의원님께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 경기도는 뭐 절대적으로 지금 이 특수교육에 대한 그 일종의 좀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우선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부터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세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특수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이 그 원거리 통학 또는 이 다 수용 못하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 장애 이런 종류와 수준에 따라서 조금 이 복합 특수학교 이런 걸 좀 이 운영을 해서 조금 이걸 더 소화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시도 교육감 협의회 2023년도 3월달에 열린 89회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 요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런 교육부에서 이런 개정 요구안을 일부 수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서울교육청에서도 이 초중등 교육법 개정으로 이 병설형 특수학교 설립 기반이 마련된다면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하면서도 통합을 같이 꾀하는 것이에요.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경기도 교육감님께 따로 여쭐게요. 네. 그 2011년 교육부 사업으로 시작해서 12년간 유지되었던 교육청의 25개 학부모 지원 센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없어졌더라고요. 도교육청이 네,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2024년 교육부는 학부모 정책과를 신설해서 학부모하고 소통을 확대해라. 그런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그 일종의 활동은 학교를 중심으로 그 학부형인 학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학부모회도 학교를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단위로 학부모들을 각 관내 학부모들을 전부 엮어서 그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그런 정책 기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학부모 학생들 그 학지사라고 그러는데 학부모 지도 해주는 근무하는 분들을 학부모들에게 그분들의 민원을 좀 이렇게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그 지원청에 학부모 지원 이 담당자들이 그렇게 지금 역할 변경이 일어나고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소외되었다. 그리고 현재 학부모 지원 전문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모든 학부모 교육을 교육청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한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떻게 개선해 주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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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